네, 이스티오 서비스 메쉬 발표를 맡은 오승주입니다. 먼저 이스티오 서비스 메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서비스 메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메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계층입니다. 레거시 코드의 변경 없이 각 서비스에 대해 가시성, 트래픽 관리, 보안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서비스들인데요. 서비스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서비스 메쉬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방대한 규모의 마이크로 서비스 관리에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티오란 무엇일까요? 이스티오는 서비스 메쉬 오픈소스입니다.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 위에 레이어링 되어서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스티오는 클러스터 내부에서 TLS 암호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간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이외에도 gRPC, 웹소켓, TCP 트래픽에 대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시도, 다양한 라우팅 규칙, 포트 인젝션 등 세부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보이 프록시의 매트릭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내의 모든 트래픽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하고 로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티오의 아키텍처입니다. 이스티오는 크게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 플레인의 경우에는 각 서비스를 엔보이 프록시와 함께 배포하는 사이드카 패턴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 사이드카 패턴 방식을 이용해서 각 서비스의 앞단에 엔보이 프록시를 두어서 서비스로 또는 서비스로부터 나가는 모든 네트워크 패킷을 변환, 전달 및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 있는데, 컨트롤 플레인은 기본 구성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기본 구성 정보에는 예를 들어서 회로 차단을 하겠다, 어떤 로드 밸런싱을 하겠다, 타임아웃을 시키겠다 등의 기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구성 정보에 맞게 각 서비스의 프록시를 동작시킵니다. 이제 직접 이스티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우분투 18.04 환경에서 CPU 4개, 램 6기가, 미니큐브가 설치된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스티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합니다. 다운이 완료됐으면 환경 변수 패스를 설정합니다. 이스티오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 배시RC에서 환경 변수 설정 후 현재 이스티오 버전으로 경로를 설정합니다. 이스티오 CTL이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면 잘 설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스티오 컨트롤 플레인 설치는 이스티오 컨트롤 인스톨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옵션 없이 설치할 때 이스티오 데몬과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만 있는 디폴트 프로파일을 다운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다음과 같이 이스티오 코어와 이스티오 데몬, 인그레스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직접 이스티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생성된 이스티오의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와 이스티오 데몬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티오 오토메이션 인젝션입니다. 이스티오는 데이터 플레인 구성을 위해서 각 포드 안에 프록시를 생성합니다. 프록시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자동으로 프록시 컨테이너를 인젝트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프록시 생성을 원하는 네임스페이스에 레이블링을 해주면 포드 생성과 함께 자동으로 엔보이 프록시가 생성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레이블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인젝션이 잘 되어 있는지 인젝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엔지니어스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스 디플로이먼트가 잘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티오의 경우에는 envoy proxy라는 컨테이너가 하나 더 배포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컨테이너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드 안에 어떤 컨테이너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describe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init 컨테이너가 돌아갑니다. istio init이라는 컨테이너가 돌아간 후에 init 컨테이너가 완료가 되면 컨테이너는 엔지니어스 컨테이너와 istio proxy라는 컨테이너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엔지니어스 디플로이먼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stio 모니터링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istio의 모니터링 도구로는 키알리가 있습니다. 키알리는 istio 서비스 메시 관리 콘솔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분산된 서비스들 사이에서 토폴로지를 알려주고 서비스 상태에 대한 헬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과 트레이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알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키알리 설치에 앞서 istio 매트릭을 수집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키알리를 설치하겠습니다. 키알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알리 설치 완료 후 키알리 서비스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키알리 서비스를 노드 포트 타입으로 변경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 키알리 서비스를 변경하겠습니다. 우선 키알리 콘솔은 201번 포트이기 때문에 이 포트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001번 포트로 노드 포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이후 3001번 포트에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키알리 콘솔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앱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empty 그래프 화면만 나오지만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면 여러가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stio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키알리 대시보드를 배포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서비스 모니터링을 간단하게 해본 후 카나리 배포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카나리 배포 실습 이후에는 서킷 브레이킹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소스를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우선 제가 이전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과정은 지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스는 플릿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플릿 매니지먼트 어플리케이션은 차량을 추적하는 GPS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키알리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겠습니다. 배포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으므로 플리트맨 웹앱 서비스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가 프론트엔드 서비스이므로 이 서비스에 접속하겠습니다. 현재 노드 포트 3000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번 포트로 접속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플릿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알리 콘솔을 통해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알리의 장점은 이러한 복잡한 서비스들 간의 토폴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토폴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트래픽 분배와 트래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이 트래픽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트래픽의 분배가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습을 위해서 모든 리소스를 삭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나리 배포 실습입니다. 저는 플릿맨 스태프 서비스를 카나리로 배포할 것입니다. 스태프 서비스의 리스키 버전과 세이프 버전이 있는데 이를 1대9의 비율로 로드 밸런싱 할 것입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겠습니다. 배포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된 후 키알리 콘솔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실습에서 배포했었던 플릿 스태프 서비스에는 리스키 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스키 버전이 추가되어서 리스키 버전과 세이프 버전으로 1대1의 비율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로드 밸런싱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리퀘스트를 보내서 어떻게 로드 밸런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플릿맨 웹앱 서비스로 트래픽을 보내기 위해 서비스의 IP를 알아내겠습니다. 저는 플릿맨 웹앱 서비스로 트래픽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IP를 이용합니다. 트래픽을 보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응답이 반복적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세이프 버전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리스키 버전입니다. 세이프와 리스키가 번갈아서 응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젠 직접 카나리로 배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포한 후 카나리.yaml 파일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스티오에서는 Virtual 서비스와 Destination 룰을 이용해서 라우팅에 대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Virtual 서비스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이러한 이름을 갖는 Virtual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할 서비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HTTP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सब셋이 세이프 그룹이면 플릿맨 스태프 서비스로 보내고 약 90%의 트래픽을 보냅니다. सब셋이 리스키 그룹일 때는 플릿맨 스태프 서비스로 약 10만큼의 트래픽을 보냅니다. 여기서 सब셋은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정의됩니다. 데스티네이션 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데스티네이션 룰을 정의하고 플릿맨 스태프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सब셋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세이프 그룹과 리스키 그룹이라는 सब셋이 있으며 세이프 그룹 सब셋의 경우에는 버전 세이프 레이블을 갖는 경우 세이프 그룹이라 칭하고 버전 리스키 레이블을 갖는 경우 리스키 그룹이라 칭합니다. 이후 키알리 콘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알리 콘솔에서 확인해 보면 전에는 1대1의 비율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로드 밸런싱이 되고 있었다면 현재는 리스키가 1, 세이프가 90으로 약 1대9의 비율로 로드 밸런싱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리퀘스트를 보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냈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이프에 대한 비율과 리스키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실습을 위해서 모든 리소스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서킷 브레이킹입니다. 서킷 브레이킹이란 서비스의 페일러에 대한 영향을 제한하는 패턴 방식으로 분산 서비스 간의 장애 전파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번에도 스태프 서비스의 세이프 버전과 리스키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스태프 서비스 리스키 버전에서 500 에러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겠습니다. 배포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으니 키알리 콘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알리 콘솔에서 확인 결과 이전과는 다르게 리스키 버전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에러를 의미하고 초록색은 정상 응답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라우팅 규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직접 보내보겠습니다. 플릿맨 웹앱 서비스에 클러스터 IP를 적어줍니다.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번갈아 가면서 500 에러와 정상 응답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킹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진행에 앞서 서킷 브레이킹.yaml 파일을 조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서킷 브레이킹은 데스티네이션 룰이라는 오브젝트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플릿맨 스태프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트래픽 폴리시를 적용하는데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한 내용을 정의합니다. 만약 10초 동안 연속적인 500 에러가 2번 이상 감지되면 100% 이젝션을 시킵니다. 이젝션 시키는 타임은 30초입니다. 그리고 키알리 콘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알리 콘솔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킹이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래픽 분배 또한 세이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요청은 아까 보냈던 요청을 이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500 에러가 2번 연속 발생했을 때 서킷 브레이킹이 동작해서 500 에러를 반환하는 트래픽은 차단하고 정상 응답을 반환하는 트래픽만 전달합니다. 실습이 끝났으므로 모든 리소스를 삭제하겠습니다.